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정말 오늘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인사가 새롭게 들립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강진이었다고요. 이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경주와 인접한 부산 경남에서도요. 이 건물 외벽이 갈라지고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진 강도에 비해서 피해는 비교적 적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이면 어떡하나 하는 거죠. 미리미리 대처하면은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번 강진의 원인부터 또 향후 지진의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3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전영의 작은 평화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이 중심이죠. 이번엔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 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추석을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차례 지내고 산소에 갈 때 그쪽에 공동묘지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좀 밀리죠. 근데 우리는 또 아는 길이 있으니까 돌아도 가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워낙 차량이 그쪽에 많이 미켜가지고 말을 많이 하죠. 애들하고 말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직 어리니까 애들하고 막 얘기하고 게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훨씬 낫죠. 지루하지 않고. 애들이 이제 밀리면 막 짜증내는데 이제 막 게임하고 놀아주면 잘 노니까. 저희는 충청북도 충주예요. 막 서너 시간, 뭐 4-5시간씩 걸려서 지루하죠. 뭐 여기저기 뭐 여주로 갈까, 뭐해로 갈까, 막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가고. 라디오도 듣고, 뭐 음악도 듣고, CD 듣고. 피겨로 들려서 저 식사 조금 하고 멀으니까 몇 시간 가야 되니까 중간에서 좀 쉬어서 가니까 물도 마시고 몇 시간 가야 되니까 죽을 지경이지. 갔다 오려면 죽었어 아주. 네, 죽을 지경이죠. 라는 단어를 들으셨어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은 오늘부터 귀성 정체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예, 평소에 비해서 몇 곱절 이상 걸리는 귀성길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종종 나기도 하고 차간 거리가 좁혀지면서 사소한 접촉사고도 참 많아집니다. 이 지루하고 힘든 이 긴 운전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요? 먹는다, 쉰다, 듣는다, 음악이나 대화 듣기, 교대로 운전한다, 자다가 간다, 포기한다. 많이들 계실 텐데 주로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저희 문자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문자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 그리고 요거 관심 많으시던데요.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축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티켓 2장도 드립니다. 흥겨운 재즈 축제에 가고 싶으신 분 문자 보내주세요. 10월 3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10월 3일입니다. 자, 오늘 이 장거리 운전, 귀성, 귀경길 교통정체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나만의 노하우, 또 남들 쓰는 노하우, 새로운 노하우 알려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김동률의 노래 준비했어요. 희망.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2분입니다. 제가 오늘 문자 주제를 이 교통체증, 귀성, 귀경길, 이 힘든 상황 어떻게 이겨내세요? 라고 여쭈었는데 우리 9881님, 새싹님이신데요.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가 봐요. 전날 밤을 새고 출발해요. 가는 내내 꿀잠 잘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 밀림편 다운로드는 덤이죠. 이야,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좀 알려주세요.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귀성 귀경길 정체 때 힘든 운전 그 길을 어떻게 이동하시는지요. 자, 그리고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잠시 후에는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관계회복 프로젝트 문제는 화병이야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제와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저희 프로에서는 명절 증후군을 날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마련된 우리 안의 화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문제는 화병이야. 자, 오늘 최성애 HD 행복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명절마다 나오는 그 고질이죠. 고질병. 명절 증후군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명절이 지난 다음에 왜들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지는지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성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이 좋으세요? 소장님이 좋으세요? 뭐 편하신 대로. 예. 저는 박사님이 익숙해갖고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이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은 사실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명절 증후군. 네. 이거 도대체 실체가 뭔가요? 네. 그 실체는 사실 그 명절을 앞두고 혹은 명절 직후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 네. 이게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네네.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고 나른하고 만사가 귀찮고 네. 그런 그 신체적인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예. 심리적으로는 또 이제 그런 가족을 만나서 생겨날 벌어질 그런 걸 생각만 해도 벌써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하는 그런 신체적 증상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적으로도 이게 서로부터 이제 뭐 배우자 간에 혹은 또 가족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촉발이 되는, 그래서 네네.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여러 가지 증상을 통틀어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외국에도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한 아예 명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헐리데이 블루,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명절 전후로 해서 기분이 우울하고 저조한 거, 때로는 명절 스트레스라고도 하거든요. 헐리데이 네. 스트레스라고도 하는데요. 어머나. 네, 그래서 이것은 뭐 한국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다르다고 본다면, 제가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한 26년 살았는데 그 명절 크리스마스나 이런 뭐 설날이나 네네. 이런 그 추수감사절, 한국에 이제 추석과 비슷한 거죠. 네. 이런 게 다가오면 네. 그 외국에는 지금 이혼 가정 또 재혼 가정 심지어는 3혼 4혼까지 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명절이 다가오면 뭐 대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 이제 집에 가면 그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 엄마인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여기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엄마가 아니다. 또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지만 이 할아버지는 우리랑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복합
가족 구성원으로 오는 아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두려움 또 스트레스 그리고 상이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오는 갈등 이런 걸로 미리부터도 굉장히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지만 또 그걸 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갔다 와서 이제 그로 인해서 또 마음 아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영화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쿨하게 그런 걸 다 아주 잘 받아들이는 줄 알았는데 겉모습만 그렇군요. 물론 뭐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대다수는 그리고 또 상황이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내 가정은 굉장히 단란하고 집에 안에 어떤 뭐 이혼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남편 가정은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한 미묘한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남편에게는 굉장히 아주 아픈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반대일 수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참 어렵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전체적인 일이군요. 그러니까 요새는 네. 방송 멘트 할 때 좀 고민이 돼요. 뭐냐.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좋은 명절이라고 멘트를 하는데 원고에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럴까라고 반문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생각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이 명절 증후군의 실체를 박사님 오시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 딱 네 글자. 왜 나만 해? 맞아요. 예. 왜 나만 해가 아마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자, 청취자 여러분들 명절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번 활용해 주십시오. 명절 앞두고 잘 풀리는 물건 가짜 팔 깁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들어보셨죠, 박사님? 네, 들었습니다.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좀 그렇죠. 맞아요.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이 도대체 명절 증후군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은 아까 세 가지로 이제 뭐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그 증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큰 정말 어떤 민족적인 그런 그 행사를 해왔던 거는 주로 이것이 농경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그 전통인데 이것을 이 현대 시대에 맞벌이 부부의 핵가족의 또 도시화에 이런 데다가 그 옛날의 전통을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무리가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여자들도 뭐 음식을 하랴 뭐 또 선물을 준비하랴 하는 것도 힘들지만 요즘은 명절이 되면 남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거기에 대한 또 그리고 눈치 봐야죠. 눈치 봐야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친부모님들과 또 그 이 처가와의 관계, 장인 장모 또 어느 집을 먼저 가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도 남자들에게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 교통체증을 운전을 하는 쪽이 이제 남자 쪽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통체증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리듬이 있잖아요.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기 생업을 하던 어떤 그 리듬이 다 깨지고 그다음에 며칠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아마 그 아내만의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부모가 갈등하는 것을 보는 아이들에게도 명절이 다가오면 정말 나는 그냥 집에서 음악 듣고 혼자 있고 싶은데 또 굳이 가자 그러면서 차 안에서 뭐 몇 시간 동안 부부가 다투는 거를 다 목격해야 하는 그런 그 아이들의 고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 생각 못 해봤어요. 그렇구나.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겠죠. 부모가 언성만 높아져도 아이가 심장이 막 빨리 뛰고 그다음에 호흡이 가빠지고 심지어는 그 아이의 소변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 검출될 정도로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모님이 그 스트레스의 명절을 받는 만큼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이들일 수도 있다. 말을 못하는 아이들일 수도 있다. 그럼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마다 다 약간의 혹은 정도의 차이이지만 편치않은 것들이 다 내재하고 있네요.
그럴 수 맞이하는 있죠. 부모님들은 또 어떠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증상이나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제 대처하는 그 대처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대처 기술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그 외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절 스트레스라는 거에 대해서 병원에서조차 이렇게 10가지 대처법을 아예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아주 정말 세계적인 의료의 최첨단 그 기관이거든요. 네네. 거기서는 명절 중 스트레스에 10가지 대처법을 아예 이렇게 공지를 하고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계속 힘들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아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잘 그 지혜롭게 대처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더 즐거운 뜻깊은 명절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좀 10가지 알려드릴까요? 우리랑도 이거는 맞는 얘기겠죠, 맞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우리가 변형할 것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네네.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교육에 나오는 항목인데요. 좋습니다. 10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명절이 다가올 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라. 예, 이게 이제 불안한 건지 두려운 건지 가기 싫은 건지 예, 먼저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벌써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감정을 알아차리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자기가 필요한 도움은 외부에 청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그 혼자서 다 도맡고 떠맡으려고 할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되게 와요. 이렇게 마지들이 또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걸 해야 되고 해야만 되고 예 네. 그런 그 슈디즘을 버리고 작은 거라도 좀 권한 부여를 해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좀 일을 맡길 건 맡길 게 있거든요. 그럼요. 네가 네 몫은 네가 챙겨라. 그렇죠. 네가 가져갈 거 장난감 뭐 네가 보고 싶은 책 네가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형제 자매가 많다든지 그러면은 혹은 또 우리가 어른들에게도 뭐 어머니 이거는 좀 어머니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좀 도움을 청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기준을 좀 현실적으로 잡으라는 거죠. 예, 되게 명절 주근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기준을 갖거든요. 뭐 선물은 또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무슨 뭐 예, 반찬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현실과 그 이상과의 괴리를 좁혀 나가지 못하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한 부담이 돼요. 남이 사실은 기대하지도 않는데 맞아요. 자기가 해야만 한다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왜 그 특히 모험생들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뭔가 점수 그쵸. 평가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다리가 조금 그 발가락에 골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이거는 하지만 무거운 건 못 들어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고 현실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거에 네. 대해서 탓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 엄청난 이상 기대에 또 아니면 이런 걸 기대할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우리가 맞추려고 할 때 스트레스 정말 받으니까 그렇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현실적이라는 거, 현실적으로 행하라는 거고 네 번째가 그 차이를 인정하라라는 거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친정에서 자랐던 자기의 어떤 가족 문화, 전통이 있고 또 시댁과의 차이도 있지만 네. 때로는 시댁 안에서도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다를 수가 있고요. 맞아요. 또 형제지간에도 정말 다르게 어떤 사람은 좀 우리 간단하게 하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런 제대로 날은 하자. 제대로 하자. 예.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 이 댁에서는 혹은 이분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 정도만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왈부하면서 이제 싸우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고요. 네. 다섯 번째가 예산에 맞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명절 전과 그다음에 후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 후유증을 감수하는 부분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지출했을 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어제 시장을 가봤는데요. 평소에 시금치가 한 단에 1,500원, 2,000원 하던 게 네. 8,000원, 9,000원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예산에 벌써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러네요. 1,500원 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맞추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같은 이야기겠지만 계획인데요. 계획을 세우라. 우리가 언제 떠나서 언제 돌아오고 교통 같은 것도 우리가
물론 다 통제는 못하더라도 뭐 미리 대략에. 표를 예. 표를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쯤 온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고 네. 그냥 그때 하다 보면 사실은 그거 맞추느라고 더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아내는 그냥 차례만 지내고 빨리 오자 그러고 남편은 하루 자고 가자 막 이럴 그렇죠, 때 그렇죠. 예, 서로 거기서 왈가왈부 의견을 싸울 수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언제 미리 언제는 장모님한테 언제는 시어머니한테 간다라든지 이런 계획도 세우는 게 미리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7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노라고 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예, 노, 안 돼요. 혹은 그거는 제가 지금 하기 어려워요라는 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또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나 누가 이거 해라라든지 이거 갖고 와라 그랬을 때 안 돼요, 싫어요 이런 말하기 정말 쉽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요. 근데 그것도 연습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미리 그냥 자기가 굉장히 마음 편한 언니나 친구한테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부당하거나 그런 큰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머님 그거는 제가 지금 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이런 정도로 뭐 싫어요 아니요가 아니라 네. 예, 그건 지금 제가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요 정도만. 그래서 한 두어 번만 연습하면 네네. 사실 노 한다는 것은 그게 바운더리를 정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지킬 뿐 아니라 그 상대의 바운더리도 우리가 좀 존중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8번째가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특히 저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절이나 이런 큰 스트레스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좀 걸어놓고 네. 또 그 중간중간에도 조금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한 김씩 뽑고요. 내 관리도 하고. 미리도 하고 중간도 하고. 예. 그래서 자기 관리를 조금 하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치고 하다가 나중에 폭발하거나 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몸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감정 관리도. 그렇죠. 되게 한 30분 이상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춰지고, 예. 네. 세로토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는 순간에 감정이 확 치솟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천천히 호흡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15초의 마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략 한 5초 동안 숨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숨 내쉬고 다시 한번 5초 동안 숨 들이마시는 그 15초 사이에 이렇게 팍 폭발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가라앉힐 수가 있거든요. 들숨 날숨 들숨 5초씩 해서 15초. 15초. 딱 그게 15초의 마력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후회할 만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15초의 마력 기억하시고요. 어렵지 않은데요. 네. 마지막 끝으로 가시기 전에 벌써 막 걱정되고 선물도 준비하려고 그렇다면 저는 제일 좋은 선물은 가시는 시댁이던 어떤 친정이던 간에 양가 어른들의 장점을 50가지씩만 적어서 가져가라. 그럼 일단 적는 사이에 자기 마음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그걸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흐뭇하시기 때문에 wen만한 실수나 부족한 점을 너그럽게 받아주시면서 끝에 가서는 정말 서로가 굉장히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50가지씩 적어서 저 혼자 보는 거죠? 아니 자기가 본 다음에 가서 갖다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종이에다 적어서 드려도 되고 예쁜 좀 편지지에 적어도 되고요. 어머님은 친절하세요. 자기 관리를 잘하세요. 네,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부지런하시다. 손이 크시다. 낯간지럽긴 한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이거는 정말 그 명절 증후군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처방을 드려서 여태까지 효과 못 봤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단 하나가 있어요. 장점을 적는데 이렇게 비틀어서 적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다 그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다 가르치고 남에게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할 때는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요. 네네. 진짜 정말 순수하게 좋은 점을 적어드리면 적는 동안 자기도 마음이 편해지지만 정말 온 가족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보내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듣는데 벌써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듣는 동안에. 근데 이제 그중 몇 가지 중에서 이럴 때는 어떡하지라는 추가 질문 같은 게 생겨요. 예를 들면 2번째 말씀하셨던 필요한 도움을 외부에 청하라라는 대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하나인 집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동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누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동서들이 여럿이 있는 집에서는 그 시체말로 뺀질뺀질한 사람이 꼭 하나씩 있어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도움을 청하려고 이제 네. 박사님 말씀을 딱 귀담아 듣고 오케이 이번에 네. 내가 첫째로서 둘째 셋째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네. 둘째 동서가 이번에 전해주고 네. 셋째 동서가 이번에 나물 좀 해줘라고 네. 하는데 둘째 동서가 네. 어머 형님 어떡하죠? 이번에 회사에서 15년 근속해가지고 해외여행 가게 됐는데 죄송해요. 이러는 거죠. 네. 그 다음 명절에도 네. 어머 형님 있잖아요. 제가 근무가 걸려가지고요. 아침에 못 가고 저녁에 가는데 그게 해마다 네. 반복이 되면 맞아요. 미운 마음이 생겨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그게 마음속에 이제 화가 치밀죠. 근데 이렇게 뺀질뺀질한 사람이 꼭 하나씩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갈등은 영속적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네. 즉 뭐냐면 그런 사람은 올해 한 번 잘한다고 뭐 그런 일을 한다 해서 내년에 안 한다는 법이 없죠. 되게 같은 패턴의 맞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늦게 오고 빨리 가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을 해올래 아니면은 뭐 과일을 과일값을 낼래 이런 식으로 선택을 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예. 아니면 이번 명절에 한 10가지 정도 할 게 있잖아요. 10가지 리스트를 주고 이 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적어도 2가지 이상 동그라미를 해서 그걸 해달라.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빼지를 못하죠. 설사 뭐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예. 출장을 가거나 뭐 예. 자기가 뭐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그중에 그거와 상관없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여러 미션 중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미션들을 포함해서 리스트를 예, 줘라. 아니, 그러니까 꼭 그 명절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네.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 나는 몇 가지를 할 테니까 몇 이 중에서 가지 해라. 예, 몇 가지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이걸 하라 하고 명령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도 권한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네. 아마 상대는 또 그럴 거야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벌써 화가 끌어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맞아요. 그게 이제 제일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뭐 돈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긍정심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이제 막 정말 화가 끌어오르고 분노가 차고 이러면은 네네. 억울하고 이러면은 네. 왜 나만 해 이런 억울함이 그렇죠. 있고 그러면은 이게 네. 사실 쉽지가 않아요. 같은 말도 곱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안에 긍정심을 쌓는 건데 첫째가 뭐냐 하면 내 안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를 적어도 한 10가지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뭐 어제 지진으로 아직 가족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갈 어떤 그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다. 뭐 그래도 뭐 차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다행한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네. 일단 스트레스가 중립까지는 갑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장점도 좀 생각해보고 그거 써보면 더 좋고요. 또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우자나 가족의 장점도 쓰는 동안에 일단 그 장점 쓰는 동안에 긍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고마운 거를 또 생각하게 되고 그걸 또 표현하면 더 좋아요. 네. 그 아내에게도 당신이 이렇게 바쁜 중에도 음식을 해줘서 고맙다든지 남편에게도 당신이 피곤한데 이렇게 운전을 해줘서 고맙다라든지 그렇게 하게 돼서 긍정심을 좀 쌓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이 있어도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견뎌낼 수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욱하게 될 때는 아까 15초의 마력 천천히 호흡하는 거 한두 번만 하시게 되면 일단 욱하는 거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절에 큰 그 힘든 일을 한 2가지 정도로 이제 양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고 또 하나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어서 오는. 예를 맞습니다. 들면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못 가. 작년에 못 갔는데 올해 어떻게 가. 맞아요.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해. 이러면서 회피를 하는 덱들이 있는데 마음이 슬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처음에 멀리했던 것이 이제 그것이 틀에 박혀서 점점 더 할 수 없게 되니까 아예 외면하는. 그렇죠.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외롭게 하고 스스로도 나는 그닥 잘하지 않나 제대로 살진 않는 것 같아라는 죄의식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네.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맞아요. 그것은 정말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마음이 편하면 다행인데 편하지 않거든요. 편하지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때 관점을 어디다 주냐 하면 시어머니나 배우자한테 주게 되면 사실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안 편해요. 어허. 예, 이때 관점을 어디다 두냐 하면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명절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는가. 예, 거기다 관점을 딱 두게 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명절 하면 벌써 엄마 아버지가 신경이 곤두서고 언성이 높아지고 갔다 와서 한 달씩 서로 말 안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할 것인가. 명절이면 엄마 아빠가 정말 신나게 서로 고마워하면서 음식하고 청소하고 치우고 운전하고 하면서 서로 정말 따독여주고 돕고 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자랐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는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는 오지 마라 하면서 엄마 아버지를 밀어내고 막 화를 내고 그랬는지 그래서 애들의 관점에서 명절이 어떻게 기억이 될 건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모두가 다 사실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보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좀 아까 그 긍정심 네네. 선뜻 우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내 관점에서 야 이거 안 가자니 불편하고 가자니 싫고 이거 어떡하나 내 관점에서 보는 건 아직은 미성숙한 관점입니다. 아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좀 더 넉넉하고 편안한 그런 그 해결책을 예 만들어낼 수가 있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 초반에 네. 과거의 농경 생활 때의 방식을 지금에 껴맞추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내 아이가 기억할 명절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 아마 우리 시기에 새로운 뭐가 담아지지 않을까. 그럼요. 예. 그렇군요.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여쭤볼 것만. 예전에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엔 네. 고부 갈등이 요새는 장서 갈등이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패턴이 바뀌긴 했는데 네. 이런 새로운 갈등 국면에 있는 분들에게 네. 조언? 아까 이제 그 10가지 팁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라는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는 자녀가 한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전같이 또 그리고 뭐 시집 가면은 뭐 시댁에 귀신이 되라 이런 것도 지금 통용하지 그렇죠. 않는 그런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물론 평상시에 이거 명절을 다가와서 막 그 초조함과 압박감 사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면 더 좋지만 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바운더리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부 갈등이 있을 때는 남편이 철저히 아내 편을 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웬만한 시부모님의 어떤 그 말씀이나 이겨내죠. 상처를 이겨내요. 예. 마찬가지로 장서 갈등에서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아내가 철저히 남편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 편이라면 어차피 양가 부모님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둘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잘 살면 조금 순간적으로 섭섭하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남편을 꾸지람하는 순간에 둘 사이는 나빠지고 네. 예, 마찬가지로 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약간 양보하자 돌아가시면 내가 당신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된다면 아내가 마음이 또 섭섭하게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둘이 한편 되는 게 첫 바운더리라는 거. 핵심.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관계회복 프로젝트 문제는 화병이야. 최성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찍톡탁 찍톡 탁 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9월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자, 오늘도 오르나민 씨로 생기발랄하게 출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민 씨, 생기 오르나민 씨, 발랄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오르나민 씨,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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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문자 주제를 그 정체, 이 긴 정체, 또 긴 귀성 귀경길 어떻게 잘 이겨내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1129님이 저희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휴게소마다 명소마다 들러서 쉬엄쉬엄 움직입니다. 아이들도 여행하는 것처럼 너무 즐거워하죠. 친정이 해남 땅끝 마을이에요. 그러시군. 먼 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공기 좋은 곳으로 힐링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역시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군요. 멋지세요. 그리고 0237님, 귀성길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꼭 막히는 길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름길 있으면 꼭 기계 무시하고 아는 길 찾아서 갑니다. 너무 밀린다 싶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 같다 싶으면 그 차를 따라가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밀릴 때는 내비를 안 드는 게 전 좋더라고요. 예, 경험상. 5633님, 아이가 너무 어려서 먼 귀향길이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평소에는 주지 않던 과자, 사탕, 초콜릿 이런 거요. 그리고 음료수는 중간에 화장실 가자고 하니까 좀 참으신다고. 그리고 8321님 문자까지 잘 받았습니다. 오늘 상품 받으실 분 9881-2324님 두 분께 드리죠.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가 빨간 날은 쉬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평소처럼 오전 10시 10분 여러분 뵈러 오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